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중일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1호 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경주가 대상경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주 협회장배 대상경주고 세영이는 토요일날 말을 안 타고 일요일부터 기승을 합니다. 저희가 이 원정열 위원이 토요일날 이 경마장 소식들 하만식 기수부터 해가지고 기원이가 돌아왔다라는 거, 세영이가 말을 일요일부터 탄다라는 거 다 짚어드렸기 때문에 1호 경마 방송은 바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이 구경주를 저희가 심도 있게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웬만한 경주들은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승부처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김주원은 5경주와 8경주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원정일 위원은 4경주와 7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번 라운 패트릭입니다. 고착 때문에 주행 검사를 여러 번 받고 나오는 말인데 고착기는 완벽하게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선행을 못 가는 그런 조판을 만나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 게이트 문짝 잘 잡았고요. 고착기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라운 패트릭 이번 경주 원정일의 추천마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기마 중에는 저도 라운 패트릭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나머지 마필 가운데에서는 이 신예마 두 마리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1번마 윈블레이드, 9번마 어스피스. 이 윈블레이드는 발도 잘 씁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좀 뛰는 게 좀 엉성하긴 합니다만 이런 마필들은 조금만 순치하고 교정해서 조금만 좀 다듬으면은 많이 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데뷔전 1번 게이트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9번마 어스피스 역시나 이 주행 검사를 통해서 순발력이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외산 3등급의 잔루지랑 병합할 때 보니까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9번마 어스피스, 1번마 윈블레이드의 이 신예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도 1경주는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들럼이 없는 조판입니다. 그렇게 딱히 놓고 때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불안감이 있는 그런 애들이 어떤 조판인데요. 그래도 매니피 자마답게 7번 매니스피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한장 최근에 데뷔전 데뷔 이전을 경험을 하면서 거리를 늘려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과 함께 말의 변화가 충분히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답보 변환이 좀 안 돼서 직전 경주는 많이 아쉬웠다라는 게 또 11조 마방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보 변환을 하는데 조교 때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는 모습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스피드가 조금 부족하지만 어차피 강단이 있는 말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7번 매니스피드 말씀드립니다. 네, 매니스피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잘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4번마 경국지마 혹시 원정일 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경국지마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이죠. 휴양 갔다 와가지고 어떤 모습, 말의 어떤 조교 강도는 저는 솔직히 조금은 약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스피드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체중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주행 검사 때 체중이 좀 불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장 체중까지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또 정상 체중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목조목 좀 짚어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복귀전 바로 입상할 가능성은 100이라고 쳤을 때 절반 이하 정도 보면 될까요? 피프티인데 사실 21조에서 요거를 승부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승부를 할 것 같으면 앞에서 버티는 전략이겠고 승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원더풀 팡팡이라든지 요런 애들 보내놓고 이제 좀 따라가겠죠. 자, 알겠습니다. 경국지마가 제가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이 마방에서 1등급까지 간다고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그 당시에 비평에 상하이 주던 이런 애들 뛰던 경주에서도 걔네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나올 때마다 약간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원정일 위원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봤던 거고요. 자, 일단 요거는 현장에서 원정일 위원이나 제가 이제 가고 안 가고의 승부이지 좀 확인해서 막건을 사야 되는 건지 빼도 되는 건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마필 가운데에서는 저는 이 6번마 백색광채가 직전에 제가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요번에도 괜찮아요. 걸음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10번 OK데이입니다. 선행을 가도 지금 끝걸음 자체가 안 됐던 모습을 좀 보였던 말이고 50주 공백이면은 이게 50주면은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죠.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좀 텀을 두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선행마가 없어요. 1300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마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면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는 배당마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배당으로서는 충분히 값어치 있을 수 있는 10번 OK데이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마 풍문으로를 좀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사실 인기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외곽에서 힘을 많이 쓰면서 선두권 플레이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 좀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러지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직전과 정반대예요. 1번 게이트에 있죠. 거기에 훈련 때 거는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 외산 3등급의 블루 마스터랑 병합을 때려가면서 잘 만들어놨어요. 1번 게이트 이점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좀 전개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경주는 선두권의 OK데이 10번 게이트에 있고요. 선의권의 1번마 풍문으로 두 마리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쇼부 채찍 승부입니다. 요즘에 뭐 경마장 제가 나가서 좀 주의 물어보면요. 쇼부 채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문가분들도 많이 원정일 위원의 쇼부 채찍을 궁금해하시고 있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쇼부 채찍은 어떤 식으로 승부가 들어가는 건지 몹시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700m입니다. 지난주 1호 경마 1700m 원정일이가 딱 쇼도리를 쳐드렸죠. 이게 뭐 위에 적중 내역이 나가는지 밑에 적중 내역이 나가는지 몰라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경주들이 모두 1700이었고요. 그만큼 좀 자신이 있어서 하위군 1700은 원정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뭐 바로 다음 경주 이제 부산 1경주가 연결이 되는 메인 승부인데요. 엎어서 한 방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신 있는 한 방을 일단은 준비를 해놨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이번 쇼부 채찍에 채찍 아마 제대로 들은 놈 현장에서 뭐 인기를 모으던 안 모으던 저는 이놈이 안 빠지는 충마라고 봅니다. 쇼부 채찍 일단은 강력한 중심이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서 지금 한 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애가 마방에서 이제 좀 알았어요. 이게 혈통 자체가 장거리구나 라는 거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0을 또 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만큼 두 마리의 의지 그리고 안장의 의지가 빛이 나는 자 그러한 조판입니다. 한 방에 확실하게 연결을 해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부산 1경주에서 엎어서 오전장에 한번 제대로 한번 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4경주는 원정일 위원의 쇼부 채찍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한 방으로 집중해서 쇼부 채찍 승부를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번 경주를 봤을 때는 일단 한 방으로 때리면은 이건 무조건 한구라가 될 것 같은 조판이에요. 이제 여러 마리가 당일 바람을 좀 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압축이 관건인데 압축만 되면은 이건 뭐 한구라가 보장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4경주에 한구라 시원하게 하시고요. 뭐 지금은 서울 방송이긴 합니다만 부산 1경주까지 엎어 치신다고 하니까 엎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한번 1호 경마 때 초반부에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경주 보겠습니다. 국상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가 오늘 준비한 1호 경마 상한가 승부처입니다. 자, 제가 상한가 승부는요, 일단 메인 승부랑 좀 다르게 일단 공격적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물론 뭐 아주 큰 배당을 매번 노리는 그런 승부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번 5경주는 좀 큰 배당으로 공격적으로 승부를 볼까 해요. 그냥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을 것 같은데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직전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마필입니다. 철저하게 걸음을 숨겨 놓으면서 일단 가능성만 좀 확인을 해놓고 지금 말은 끝장나게 좋거든요. 요번이 이제 엑셀발과 한번 달려보는 그런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때리는 승부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 좀 후회 없이 한번 승부를 볼까 합니다. 일단 뭐 인기마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전개까지 감안해 봤을 때 그 말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지금 현재 딱 3방으로 정리를 해놓은 경주거든요. 그 3방 모두 30배 이상 더 큰 배당까지도 나와줄 수 있을 분위기라 이거 하나 제대로 잡아내면은 정말 오늘 1호 경마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치고 일찌감치 이 조기 퇴근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상한가 승부처니까요. 5경주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6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6번 매치퀸 추천드립니다. 12월 23일 날 1300m에서 완벽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직전 1300m도 역시 좀 끝걸음이 좀 무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말인데요. 원사이드한 선행에 그냥 그대로 갖다 꽂아버렸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또 선행마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 갔을 때는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만 앞마리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만 상대마들 자체도 또 다 앞말들이에요. 앞말 한정 경주입니다. 그래서 6번 매치킨 부담 중량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분명히 선행 간다라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능력은 있다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매치킨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좀 센 편성이었잖아요. 굉장히 센 편성이었죠. 선행마가 좀 우글우글했었던 편성이었습니다. 네, 데디글로리도 있었고요, 공산도 있었고, 에이스 솔롱고도 있었고, 강바방에 좀 기대하고 있는 기대주들 몇 마리가 출전한 경주였기 때문에 매치킨이 또 인기도가 뭐 집중적으로 집중됐던 경주도 아니었고요. 인기도가 그렇죠. 분산됐던 그런 가운데에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선행 받으면 뭐 단거리는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매치킨은 강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마필을 좀 살펴보면은 이 한집 가능성 있습니까? 한집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이 1번마 소울리 마제스틱 훈련은 어때요? 성파랑 병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2등급이니까 성파가 2등급이니까 꼭 잡아주니까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모습은 있더라고요. 근데 세영이가 그걸 또 이빠이 때려가지고 또 붙여요. 붙여놓으니까 또 지지 않으려는 또 근성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성 보강은 충분히 잘 됐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빠른 마필들 상위 등급 그런 마필들과 병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성 보강이에요. 앞말들은 좀 제풀에 지치고 몸싸움에 좀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주력이 좀 나타나거든요. 뭐 순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순말들의 어떤 근성을 앞말들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세영이가 좀 다잡고 때려놓고 했으면은 결과물로서도 그렇게 실망은 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영이가 좀 많이 열심히 아주 와일드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1번 솔리 마제스틱도 역시 준비는 아주 잘해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궁극적인 이유는 경주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상위 등급과 병합시키는 이유는 좀 걸음을 더욱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가랑이도 좀 찢어놓고 어차피 네가 못 이겨도 쟤를 따라가야 돼 하고 이제 좀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셨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한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이 선두권을 빠르게 좀 장악을 하고 이제 세영이가 이제 2반 배를 물고 따라가면서 레이스가 그대로 한 집으로 끝나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밖에 7번 골드블루 매직도 일단 채찍발은 정말 잘 봤습니다. 이제 좀 발동이 늦게 걸리고 아주 폭발력이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센 상대는 피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긴 매직인 빼고는 그래도 골드블루 매직 입장에서는 충분히 2차권은 해볼만 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정준이가 좀 야무지게 몰아주면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6경주는 한직 가능성 일단 열어두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골드블루 매직의 도전력까지는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말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5번마 더불어 수비 직전 경주 인기를 보고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무너질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유승환 기수가 더욱더 가열차게 훈련을 하면서 직전 이상으로 상태나 걸음을 더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5번마 더불어 숲 직전보다는 더 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메인 승부입니다.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인데 원정일 위원이 자신 있게 준비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 이번 7경주에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좋죠. 직전 경주 추입하는 모습도 괜찮았고 같이 이렇게 쭉 더불어서는 외곽에서 승리 날에는 뭐 안쪽에서 추입하는 모습 두 마리가 이제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고요. 9번 스트롱러너는 직전 경주의 원정일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4번 제주액성까지도 팔려줍니다. 이 가운데에 뭐 간단하게 가죠. 한 마리는 원정일에 배팅이 없습니다. 막건에 없어요. 확실하게 좀 내용을 좀 전달 받았고 이번에 조금 힘들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팔리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마방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왜 팔릴까? 말도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고 액면도 없는데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라고 내용을 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추임력이 괜찮으니까 팔리겠지라고 했더니 그게 다랍니다. 더 없대요. 좋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 뭐 있습니까? 한 방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방이 먹을만하고 짭짤하고 우리가 딱 좋아하는 7배당, 8배당 조금 많게 나오면 한 10배당까지도 그걸로 한 방을 조집니다. 메인 승부 7경주 그 한 방에 힘 실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부 채찍도 한 방으로 좀 집중해서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메인 승부 역시나 한 방으로 집중해서 승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팔리지만 없는 말 잘라도 될 인기만 한 마리도 접수를 해놨다고 하고요. 팔리는데 없는 말 한 마리 잘라내고 한 방으로 때릴 수 있으면은 이거는 배팅 쉬어가는 게 더 좀 모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멍청한 짓이죠. 멍청한 일. 예, 죽든 살든 간에 한 방으로 좁혀서 때릴 수 있는 경주면요. 배터라면은 그런 경주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 7경주 원정일위원회 메인 승부 한 방으로 집중해서 때리는 경주니까요. 여러분들 구멍수 없이 시원하게 승부 보실 분들은 한 배 타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먼저 원정일위원회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커버걸 저스티스가 선행 가는데 크게 옆에서 갖다 비빌 말이 없어 보이네요. 선행이라면 뭐 첫 거리라도 1700m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4번 커버걸 저스티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버걸 저스티스 원정일위원회 관심마 필이었고요. 자, 오늘 제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난 시점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 밤에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번 주 경마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저것 내용들은 이미 목요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확인을 해놓고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지금 3주 연속 방송에서 추천드린 메인 승부를 계속해서 지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금토 메인 승부가 어떻게 됐을지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그 금토 성적이 좋았다라면은 여기서 더 한번 힘을 실어주시고 금토 메인 승부가 여러분들 기대에 조금 못 미치셨다 하셨다라면은 거기서 나간 거 여기서 싹 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적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인기마가 커버걸 저스티스 거기에 최강 고수 7번이고요. 외곽의 9번 대군 제패가 제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액면이 좋은 마필들이 되겠는데 제가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잘라 드릴게요. 이 속된 말로 찍는다고 하는데 찍으셔도 됩니다. 그 말 잘라버리고 승부를 할 거예요. 남는 인기마 2마리로 승부를 보느냐 물론 그 남는 인기마를 배팅권에 가져가긴 하는데 그 조합으로 힘을 실어서 때리는 승부는 아닙니다. 다른 말 한 마리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실 배당마 한 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왔을 때 이 8경주 판때기 한번 뜯어버리는 것으로 해서 승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인기마 조합으로 와도 인기마 한 마리를 잘라버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좀 환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마 포함해서 딱 3마리만 가지고 여기서 쇼오버 한번 칠 수 있는 경주니까요. 8경주 잊지 마시고 현장 가셔서 꼭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별정 A형 1200m 마주협회 장배 1등급 그 최강말들 이 좋은 말들이 출전한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9경주는 조금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1호 경마는 좀 빠르게 포인트만 잡아드리면서 왔는데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마주협회 장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8번마 청담도끼 이제 그랑프리 2착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잖아요. 자, 일단 청담도끼에 대한 좀 해설평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담도끼가 이제 그랑프리의 이후에 조 이적을 했죠. 그랑프리 이후에 조 이적을 하고 나서 부산에서도 19조에서 완전히 김병진 마주 3정 블레이드 시리즈 싹 다 빼가지고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대가 세다, 고집이 좀 있다. 김병진 마주의 어떤 카리스마면 카리스마고 좀 고집이라면 고집이겠는데요. 34조로 이적을 해가지고 조교 자체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교를 보시면 왜 안토니오가 저렇게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청담도끼 주행검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래를 맞추려고 아주 많이 애를 썼어요. 일부러. 얘가 청담도끼가 이 주행검사에서 선행 못 가서 안 갔겠습니까? 일부러 따라가는 겁니다. 모래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번 1200m에서 안토니오가 막 무리를 해갖고 개지랄을 해가지고 선행을 갈까요? 저는 이거부터가 저는 이번 경주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가서도 어느 정도는 리카디마방에서 자신이 있고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목요일날 절절절절 끌리면서까지도 조교 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조교는 언제부터 했냐? 1월달부터 들어갔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조교를 굉장히 길게 하면서 말이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눌러놓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청담도끼가 워낙에 데뷔 전부터 따라가는 걸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 청담도끼가 따라갑니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따라가는지. 저는 청담도끼 놓고 들어갑니다. 변화 확실하게 잘 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기대치를 리카디마방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청담도끼에 대해서 원정일 위원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소속조를 변경하게 되면 그 마방의 특색에 맞게 또 조교 패턴이 변화하는 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조교 패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보통 이제 다른 말들 우리가 이제 뭐
상위군에 있는 말들은 어느 정도 조교 패턴이 익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바꿔요. 하위군에 있을 때는 많이 바꿉니다. 바꾸기도 하고 뭐 세게도 놔주기도 하고 약하게도 놔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1등급 이제 어느 정도 걸음이 다 돼 있고 나이가 많이 차 들어가 있고 주행 습성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곧 딱 박혀 있는 애들은 잘 안 바꿔요. 거진 바꾸는 걸 못 봤어요, 저도. 근데 지금 조교 습성을 이렇게까지 정말 확 틀어가지고 대상 경주를 출전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뭇 결과가 좀 기다려집니다. 네, 청담도끼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서울 경마장 최고의 지금 경주마고요. 자, 이 청담도끼가 데뷔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따라가는 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추입으로 올라왔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도 말이 기가 막히게 잘 뛰었죠. 그게 어느 순간 걸음이 터지면서 이제 선두권에 갖다 붙여놓기 시작을 했고 그게 제어가 안 되면서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끌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마방이 다시 한번 바뀌면서 이제 34주에서 따라가는 작전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거 이제 원정일 위원이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저도 부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원정일 위원도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죠. 예, 최고의 경주마답게 뭐 선행이 아니더라도 추입으로도 선입으로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 없겠죠? 거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얘가 그러니까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는데 따라간다고 얘가 13마리 뛰는데 10번째 따라가고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뭐 큰 오해입니다. 저는 한 3번째 갈 것 같은데 앞에 뭐 선행마들 원체 많으니까 한 3번째 갈 것 같은데 끝걸음에서는 한 수 위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리에 대한 부분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도전마들의 좀 면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 빠른 말들이 많아요. 지금 안쪽에 가온챔프를 비롯해서 5번 파노라마쇼, 6번 파랑주의보 거기에도 뭐 빠른 말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외곽에 12, 13. 자, 이 선두권은 어떻게 될까요? 선두권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담도끼가 일단은 작전을 오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청담도끼가 따라간다라는 거는 여기 출전한 몇몇은 아마 알 거예요. 마방에서도 좀 알 거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준다라면 아무래도 가온챔프가 가장 큰 욕심을 좀 내겠죠. 선행권에서는. 그러면 선행을 못 나가서 조금 아쉬운 애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 경주에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네요. 자, 일단 청담도끼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봤을 때에는 선행마가 일단은 뭐 다른 말들 쪽에서 선행이 이제 나오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럼 그 선두권이 그대로 갖다 선행을 나간 말이 그대로 갖다 꽂아낼 수 있느냐 요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청담도끼의 페이스 압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청담도끼가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천천히 압박을 하느냐 빠르게 3코너부터 이제 압박을 해서 이제 넘어가느냐 이제 이게 이제 레이스 흐름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선행을 못 가서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그냥 자폭이 돼버리는 말들은 배팅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는 뭐 파노라마 쇼도 있겠고요. 외곽에 있는 뭐 신의 명령 뭐 이런 애들은 배팅의 값어치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선두권에서 그나마 살아남는다라면 가온챔프도 굉장히 불안하죠. 사실 편안한 선행을 관리도 만무하고 청담도끼 압박을 또 받아야 되고 57kg라는 부담 중량도 만만치가 않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선두권이 거의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이 청담도끼가 따라가는 작전을 펼친다 하더라도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선두권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두고 레이스 전개를 할 겁니다. 아마 늦어도 직선주로 초입 부분에서는 빠르게 선두권을 좀 제압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선두권은 그대로 저는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선두권 마필들이 또
이 청담도끼 같은 말의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능력마의 압박을. 자, 해서 선두권이 청담도끼로 인해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차권은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제 뒷신마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뒷신마 중에 원정열 위원이 좀 재밌게 보는 말 뭐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마스크가 보이고요. 앞말로서는 이제 3번마 실버 울프가 일단은 눈에 보여지죠. 가능성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앞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놈들이 조금 더 가시권에 여러분 좀 더 세게 보셔야 되겠고 1번 마스크가 57을 일단은 견뎌냈다라는 거 그리고 실버 울프는 앞말로써 58의 부중을 또 견뎌내고 직전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 이번에는 앞말에 또 핸디가 55기 때문에 두 마리가 1번 3번이 저는 청담도끼의 파트너로서는 아주 제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주 협회 장배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청담도끼는 이제 경주 작전이 따라가는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따라가도 대가리다. 거리도 상관없다. 그리고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은 1번마 마스크, 거기에 추위권의 3번마 실버 울프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조에서 10번마 천지스톰도 따라가는 작전 속에서는 괜찮을 복병 세력이 아닌가. 여기까지는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 19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별을 세영이가 1월 6일날 타고 아무 느낌을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낌을 못 받았으니까 그럼 다른 놈이 한번 타봐 그래서 용근이가 탔더니 나름대로 좀 올라왔습니다. 뭐 어찌됐건 조건 자체는 서울의 별한테 아주 많이 안 좋은 조건이었죠. 불량주례였기 때문에 추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올라오는 걸음이 뭐 나름대로는 역시 서울의 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대상 경주에서 이렇게 착순권 오고 일반 경주에서 또 못 뛰는 자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번 서울의 별 저는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3번 서울의 별을 여러분들께 좀 세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 나머지 마필 가운데에서는 12번마 황금 비상도 어차피 서울의 별이 올라오는 그런 전개가 연출이 됐을 때에는 이 같이 한 발을 쓸 황금 비상도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의 동반 입상 파트로는 일단 우선순위 12번 황금 비상을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1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현장에서 각 마필들의 승부 이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이 가고 안 가고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재밌게 보는 말 한 마디씩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디테일한 건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까지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좀 압축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원정일 위원이 재밌게 보는 말 한 마디 좀 추천을 해주세요. 일단 이번 경주는 앞이 좀 빠르죠. 이스크라도 있고 라운드 프라이머도 있고 하긴 한데 요거 한번 노리고 싶어요.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청강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선행. 하반식의 선행발. 그거 한번 먹히면 한 바퀴 더 잡아 돌릴 수 있는 느낌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등급 올라와서도 바로 적응을 했을 만큼 1300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단이 있는 모습이고요. 직전에 이제 게이트 외곽에서 인기 모으고 부러졌는데 이제 선행을 못 가서 부러진 거고 물론 뭐 빠른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게이트 안쪽에서 완식이 등짝에 댕마면 한번 노림수 분명히 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현재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말은 5번마 브릴리언트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1월 6일 날 걸음 변화가 실전에서 나타났어요. 이제 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전을 감행해서 1월 27일 날 그냥 상대 보지 않고 때려버렸는데 편성이 너무 강했어요. 라피도크스 흥오름
거기에 재앙예별 그리고 4등으로 왔던 공산 이 4마리가 배당판을 휘어잡았던 경주에서 때려서 3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2찬으로 바꿔서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템포 좀 죽여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2찬으로를 띄워서 적정거리 1300m 이거는 일단 투명하게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번 경주 몇 안 되는 그런 의지 확인 안 해도 되는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불리언트를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1경주는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것들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선행을 누가 가고 누가 잡아주고 원정열 위원과 이런 것들 잘 확인해가지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11경주는 현장 속보 여러분들 꼭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준비해가지고요. 1호 경마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